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 관련하여 김충식의 주거지, 양평 창고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잠도 안 오고 아무 생각이 없다. 수모와 멸시에 치를 떨면서 세상이 싫고 사람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잠도 오지 않는다는 이렇게 민중기 특검의 강요, 회유, 압박, 유도신문, 반복신문, 심야조사 이것은 불법 수사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회사가 연루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고인이 조사 직후 작성한 메모를 보시다시피 공개했는데요. 메모를 살펴보면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그리고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심지어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까지 담겼거든요. 박민영 대변인님,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메모를 공개하면서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이 메모가 유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예정하고 쓴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받고 느꼈던 자괴감과 모멸감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광흥지구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경찰 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특검이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지금 재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이 고인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야간까지 좀 강제적인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아니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검사가 끝까지 회유와 협박, 강압을 통해서 조서 작성을 강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민주당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민주당이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지금 특검을 강행을 했고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치된 특검에 의해서 이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특검은 정당성을 잃는 것이고요. 민주당 역시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특검 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고인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 진행이 됐고 또 추가 소환 조사도 예정되어 있진 않았다는 거고요. 조사 역시 강압적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춘 부장님. 또 경찰에 따르면 자택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에는 뭐 메모성 내용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실 게임으로 가는 향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그 강압 수사, 심야 조사, 무리한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그 변호인이 나왔는데 변호인이 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강압이다 회유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그거를 제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경찰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다면 그리고 특검에서도 입장이 나왔다면 저는 변호인 측에서 본인이 입회했을 때 이러이런 부분들이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지금 그냥 우리는 없었다. 한 번만 했다. 추가 조사 없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 내용과 관련돼서 혹시나 이 고인이 그렇게 압박으로 느낄 것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 이 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만약에 무리한 일을 했다면 특검이 질타를 받아야 되고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건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자필 메모를 공개한 국민의힘에서는요.
조폭 같은 특검이라며 맹공세를 펼쳤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무고한 국민들까지 겨누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김성규 군수가 시켜서 그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 그런 취지로 문답이 작성이 돼 있고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못 하고 그냥 서명 날인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늘 모멸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의 고인의 메모를 제공한 변호인 말은 특검이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으로 몰아가도록 회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선 고인의 죽음마저 정쟁에 활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힘에서는 지금 특검을 향해서 수사라든지 국정조사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건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정쟁화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 조사를 받으러 간 날에는 혼자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나왔던 박경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변호인으로 선임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메모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인이 특검에 혼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에서는 당시에 식사 시간 2번, 휴식 시간 3번을 보장했고 심야 조사는 고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식사를 2번 하고 휴식을 3번 했다는 것은 하루 종일 했다라는 것이고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 메모를 보면은 굉장히 특검에서 강압적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했던 것이 아닌가, 형식적으로만 동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진술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계속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사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저희 국민의힘에게 정쟁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국정조사라든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압 수사, 회유 수사 이 부분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